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재경영원의 윤경로입니다. 오늘은 브레인스토밍의 장애 요인을 뛰어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자 키스 소연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가 일관적으로 보여준 것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집단이 내는 아이디어들의 숫자보다 개인들이 각자 생각한 아이디어들을 한데 모은 경우에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해서 브레인스토밍의 한계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브레인스토밍의 장점과 장애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장애 요인을 간단히 다시 보면은요. 우선 산출 방해가 있었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또 제한된 시간 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한계를 느낄 경우에 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사고 기반이 고정이 돼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상사라든지 또 자기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그런 불안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기가 곤란할 그런 장애가 있다고 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아이디어를 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좋은 아이디어 내겠지 해가지고 무임승차를 한다든지 좀 태만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그 진행이 잘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방법을 저희가 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워튼 경영대학원에서 제시됐던 그런 조직이역학이 어떻게 혁신을 죽이기도 하는가라는 논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핵심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각자 생각을 할 그런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각자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하이브리드 과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러한 하이브리드 과정을 하면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보다 한 30% 정도 더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나왔고요. 또 아이디어의 숫자도 3배 정도 더 많이 산출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이브리드 과정이 굉장히 적용하기도 단순하고 효과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브레인스토밍을 퍼실리테이션 할 때는 이런 하이브리드 과정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디자인 싱킹으로 유명한 아이디어라는 회사의 톰 켈리라는 사람이 제시한 것인데요. 이 사람은 CEO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쾌한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즐거운 원천으로서 참석자들이 매우 활동적이고 매력적인 이벤트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이런 브레인스토밍 세션이 유쾌하고 이런 재미있는 그런 세션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시한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7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우선 초점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조직 내부적인 목표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욕구나 고객의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에 규칙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가령 비판이나 반박 같은 것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또 엉뚱한 아이디어도 나오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고 또 나온 아이디어는 이렇게 그림 같은 것을 그려서 시각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디어의 번호를 매기라는 것은요. 우선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가령
앞으로 10분 동안 아이디어를 100개를 내자 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거기다 번호를 쭉 매기면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숨에 뛰어넘으라는 것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시점에서 아이디어가 정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흐르면은 그때 좋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활력 있는 활동을 해서 좀 분발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서 그런 장애를 뛰어넘으라는 얘기고요. 아이디어는 사방에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플립 차트 같은 것을 벽면에 많이 붙여놓고 거기다 계속 기록을 해 나가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과거에 나온 아이디어도 다시 살펴볼 수 있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연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워밍업 시간을 가지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산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워밍업하는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디스토밍을 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앉아서 하는 것보다 어떤 입체적인 것을 만져가면서, 가령 뭐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스티로폴이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것을 만져보면서 또 이렇게 가급적이면 돌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내보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처럼 톰 켈리가 얘기한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많이 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의 그러한 기법으로, 그러한 목적으로는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에서 제안한 것이 있는데요. 2011년 3월에 제시된 브레인스토밍을 좀 더 잘하기 위한 7가지 단계라는 논문에서 또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앞에와는 달리 어떤 조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좀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이디어의 범위를 미리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은행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려면은 그 은행의 IT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경영진은 IT 시스템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브레인스토밍을 리드한 사람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계속 진행을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하루 종일 했던 이런 세션이 무용지물이 됐던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허용하는 범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선 그 범위 내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질문을 해서 진행하라는 것인데요. 무조건 아이디어만 많이 내라고 그렇게 독촉할 것이 아니라 퍼실리테이터는 미리 좋은 질문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해서 이 참가자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또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유도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예시를 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적합한 참가자를 선정하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 때로는 어떤 그 직책을 가지고 위주로 해서 참가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그 문제를 가장 많이 부딪히는 그런 사람을 참가자로 꼭 참여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고 해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참가자를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라는 것인데요. 너무 큰 그룹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때는 효과가 많이 반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3명 내지 5명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몇 개를 쪼개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참석자들이 부담 없이 자기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기대 수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러한 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또 조직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진행이 다 됐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참석한 사람들은 몇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선정하도록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참석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또 경영진의 의사와 반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좋은 아이디어만 선정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경영진한테 맡기도록 한다는 이러한 방식을 알려주면서 마무리를 하면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에 관한 것인데요. 일단 브레인스토밍 세션이 됐으면은 경영진들이 신속하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필요한 후속 조치 활동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고 또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빠르게 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낸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고 또 활용이 되고 있구나를 알면은 다음에 이런 세션을 할 때 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브레인스토밍의 장애 요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들을 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적용하기 쉬운 하이브리드 방식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도록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그러한 브레인스토밍하고 조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브레인스토밍은 목적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는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야만 효과적으로 이 브레인스토밍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양성기관 글로벌 인재경영원의 윤경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